고물가 고금리로 소비가 냉각되자 미국의 대형 소매점들이 가격이나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K마켓이 창립 3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7%대에 머물고 공급 역시 부족해 올해 한 주택시장 해빙은 힘들 것으로 프레디맥이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네이플이 선정됐고 버지니아 비치는 8위, 애틀란타는 30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포기해 28일 최후 변론, 29일부터 배심원 심리와 평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로 소비가 냉각되자 미국의 대형 소매점들이 상품들의 값을 내리는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에 이어 타겟은 5,000개 품목의 가격을 일제히 내리는 가격 인하를 발표했고 온라인 헬스케어 회사인 힘스앤허스는 웨고비나 오젬픽보다 85%나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비가 냉각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자 대형 소매점들이 일시적인 할인이 아니라 아예 물건값을 내리는 가격 인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점인 타겟은 5,000개 품목의 가격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빵과 커피, 우유와 과일, 고기, 채소 등 에브리데이 상품은 물론 기저귀, 종이타월, 펫푸드 등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타겟은 강조했습니다. 5,000개 품목 가운데 일일 생필품들인 우유와 고기, 과일, 채소, 피넛버터 등 1,500개 품목은 즉각 값을 내렸으며 나머지 3,500개 품목도 가격 조정 내용이 표시되는 대로 수주에 걸쳐 일제히 인하할 것이라고 타겟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인 자이언트는 이미 4월부터 164곳의 매장에서 가격을 내렸습니다. 학용품이나 미술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마이클스도 이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미국민 가구당 소비 지출이 4월에 전년보다 4.6%로 지난해 12월에 5% 증가보다 크게 둔화됐습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의 둔화는 소매업계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매출 감소에 직면하자 고객 잡기의 일환으로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시장에서도 파격적인 가격 인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헬스케어를 맡고 있는 힘스앤더스는 근년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당뇨와 체중 감량의 동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사제를 브랜드 약품보다 85%나 싸게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힘스앤더스는 이른바 GLP-1으로 불리는 체중 감량 주사제를 널리 알려진 브랜드 약품인 웨고비나 오젬피크보다 85%나 싸게 판다고 밝혔습니다. 이 온라인 회사의 체중 감량 주사제는 한 달 약값이 $199로 웨고비나 오젬피크의 $1,350보다 85%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명 제약사가 만든 브랜드 네임 약품과 효능은 같으나 제너릭, 즉 일반 복제약으로 나오면 이번과 같이 85% 또는 90%나 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고물가와 고금리가 올 연말까지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 급감과 업계의 매출 감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격 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격 인하 경쟁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도 계속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K마켓이 창립 3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는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마켓 측은 그동안 K마켓을 꾸준히 이용해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상품들과 정직한 가격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어느덧 3주년을 맞이한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 K마켓이 곡류, 시푸드, 과일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을 중심으로 파격 할인하고 있습니다. 애난데일 중심가에 위치해 한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K마켓의 할인 행사는 5월 17일부터 시작돼 23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었던 데모 행사를 베스트 상품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채는 지금 베리 종류를 파격적으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정육부에서는 LA 갈비를 또 파격적으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육갈비라든지 생선부에서는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을 파격적으로 또 세일을 하고 있는 거죠. 쌀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된 장수미, 반반미는 약 30에서 40% 정도로 파격 할인 중입니다. 장수미는 29.99달러, 반반미는 11.99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김치는 금치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올랐는데 이런 고물가를 의식해 김장용 배추나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은 매주 할인하고 있어 고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배추는 12.99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딸기는 파운드당 1.49달러에 섰던 것을 99센트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시푸드의 경우 파운드당 3.99달러에 판매되던 냉동 오징어가 2.99달러에 판매되고 14.99달러에 판매되던 스노우 크랩은 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직송된 냉동 해산물들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손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000 스퀘어피트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K마켓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3주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고객분들이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켓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좋은 음식과 질 좋은 재료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 같은 할인 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채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 3주년 행사로 북적이는 K마켓에서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올해 안에는 해빙이 힘들 것으로 프레디맥이 내다봤습니다. 프레디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 연말에나 한 번 단행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7%대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지속돼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진정이 아직도 불확실해 올해 안 기준금리 인하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주택시장 해빙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 주택시장은 모기지 이자율이 6%대 초중반으로 내려가면서 올 봄부터 해빙되기 시작해 여름에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국 물가가 흔들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돼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보증기관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을 집계하고 있는 프레디맥은 21일 최근 들어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소폭 내려가고 있으나 아직도 7%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디맥이 집계한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5월 9일 7.09%에서 5월 16일에는 7.02%로 내려갔습니다. 4월 말 7.17%까지 올라갔다가 올 들어 내림세로 돌아섰으나 아직도 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은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올해 내내 7% 아래로 대폭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리기 시작해야 주택 모기지 이자율로 인하될 수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올 연말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보여 모기지 이자율도 올해 안에 대폭적인 인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프레디맥은 밝혔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낮은 이자율의 모기지를 포기하며 현재 주택을 팔려고 내놓고 높은 이자율로 새 집을 사려는 미국민들이 늘어날 수 없어 주택 거래가 계속 미약할 것으로 프레디맥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가운데 10채 중에 6채는 모기지 이자율이 4% 이하여서 내 집을 팔려고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존 주택들은 60%나 모기지 이자율이 4% 이하로 갖고 있는데 이를 팔려면 저리의 모기지를 페이오프하고 7%의 새 모기지를 얻어야 하므로 3%포인트 이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의 공급이 계속 부족해 집값은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레드핀이 집계한 중위 판매 주택가격은 4월 현재 43만 3,558달러로 1년 전에 비해 6.2%나 올라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며 축소돼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내려가지 않아 매물 부족도 해소되지 못하는 직격탄을 맞아 미국 주택시장이 올 연말까지 계속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의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150개 도시들 가운데 1위는 플로리다의 네이플이 꼽혔으며 버지니아 비치가 8위, 애틀란타가 30위, 워싱턴 DC는 44위로 상위권에 들었으나 뉴욕시는 124위, 로스앤젤레스는 130위에 그쳤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현재 미국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의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US 뉴스는 삶의 질, 가치와 일자리, 주택 이용 등을 고려해 매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 150곳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플로리다에 있는 나폴리라는 이름의 네이플이 차지했습니다. 네이플은 에버그레이드와 멕시코반의 중간에 있어 플로리다의 관광 명소를 가보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돈 많은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다가 젊은 층으로 확산됐습니다. 인구 12만 명의 중위 주택 가격은 58만 달러로 적절하고 평균 나이 53세에 중위 연소득은 9만 8천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아이다호주에 있는 보이시로 강과 산맥, 협곡이 주위에 포진해 있어 레크레이션 파라다이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3위는 콜로라도 스프링으로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감탄사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며 도시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가 52만 7,800명으로 늘어났으나 중위 집값은 39만 5천 달러로 적절하고 평균 나이 37세로 젊은이들도 좋아하며 연소득은 8만 9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스빌인데 섬유 단지에서 이제는 GE와 미셸린 공장이 이전해온 제조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5위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트로 산맥과 평원이 이어져 있어 인구 86만 3천 명의 대도시로 발전해 있습니다. 6위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랄리인데 더 럼과 채플힐까지 삼각 도시들로 연구기술 중심지로 떠올라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버지니아 비치로 인구가 46만 명으로 늘어나며 리조트 도시의 바닷가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살기 좋은 도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나친 집값 상승과 도시 문제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2위에 선정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87만 7천 명으로 중위소득이 14만 5천 달러로 높지만 중위 주택 가격이 138만 2,500달러나 됩니다. 시애틀은 28위, 애틀란타는 30위, 하와이 호놀룰루는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워싱턴 DC는 44위를 차지했는데 인구가 69만 명으로 늘어나며 연소득도 11만 7,60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위 주택 가격도 73만 3,5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880만 명이나 밀집해 살고 있으며 중위 주택 가격이 83만 4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50곳 중에 124위에 그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393만 명의 인구에 중위 주택 가격은 86만 9천 달러를 기록해 살기 좋은 도시로는 130위에 머물렀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날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최후 변론과 배심원 심리, 평결로 이어지는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증언을 포기해 6주차 재판이 끝났고 28일 최후 변론, 29일부터 배심원 심리와 평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이 증언까지 마치고 내주 최후 변론과 배심원 심리와 판결만을 남겨도 최종 결정의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의 증언은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형사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증언에 나서면 검사 측의 반대 신문에 걸려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들에게 증언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증언을 포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한 장부 조작 혐의에 대한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은 6주차 일정을 끝냈으며 12명의 배심원들은 산회했습니다. 후안 모천 판사는 메모리얼 데이 다음 날인 28일 배심원들을 복귀시킨 후에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29일부터 12명의 배심원들은 딜리버레이션으로 불리는 심리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심리를 마친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중범죄로 심리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를 숨기려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경범죄로 심리하면 고의적 장부 조작만 입증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지만 처벌은 가벼워지는 반면에 무죄 판결 가능성은 낮아져 대선에서의 정치적 부담은 남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론조사 결과 11월 5일 본선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피할 수는 없어도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는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퀴닉비학 대학의 조사에서 등록 유권자의 62%는 트럼프 유무죄 판결과는 자신들의 표심이 상관없다고 응답했으며 21%는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ABC 방송의 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80%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16%는 재고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4%만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단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된다면 전체 지지율 변화보다는 경합지 6곳에서 바이든 측의 총공세로 트럼프 이탈표가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 최종 판세가 결판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